안 들어왔나? 오케이. 오늘까지 숙제를 내는 날인가? 숙제를 내니까 당연히 숙제 두 번째 제출일 3월 23일 일주일 후 오후 7시까지. 그 이후는 안 받아요. 자, 그리고 뭐더라? 제이가 들어올 수 있게 됐네. 내가 아무 짓을 안 했는데. 다행이야. 웰컴.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미안. 그래,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됐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거를 잠깐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파동을 보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 웨이브 넘버와 X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슈퍼포지션, 웨이브 넘버 K를 갖고 있는 거에 슈퍼포지션, 그 K의 앰플리튜드를 집어넣어서 전부 다 합한 걸로. 근데 그거를 모멘텀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우리 이 관계를 써서 우리 앞으로 psi와 phi p 사이에 이건 퓨리에 트랜스폼이 아니죠. 이게 t가 0일 때가 퓨리에 트랜스폼. 요렇게 슈퍼포지션으로 웨이브 패킷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프리 파티클인 경우, 포텐셜이 시간에 무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 다음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 앞으로 여러 경우에 대해서 풀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이니셜 컨디션은 이게 바로 뭐지? 퓨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이니셜 웨이브 펑션을 알면 그 웨이브 패킷을 주는 phi p를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연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준 숙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그게 웨이브 펑션이 probability amplitude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expectation value를 쓰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었죠. 왜 괜히 이렇게 집어넣느냐 하는 거는 뭐 우리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우리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요렇게. 그래서 아까 똑같은 x에 대한 함수 대신에 x에 대한 미분을 집어넣어서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여기다 오퍼레이터를 psi 스타 psi 사이에다가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은 걸로, 이 오퍼레이터로 쓰기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썼던 x에 대한 함수인 거랑 같은 형태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서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포지션 스페이스 혹은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P는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나타나기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 썼던 X도 오퍼레이터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X와 P를 오퍼레이터로 쓰겠다는 거죠. 물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포지션 스페이스에서는 X는 그냥 X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 미분 기호가 아니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는데, 이제 강의 노트를 열어야 되겠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운동량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관측되는 건 리얼 넘버밖에 없다며. 근데 이거는 이것도 컴플렉스 넘버고 이것도 컴플렉스 넘버고 이게 여기도 이미지 넘버 i가 있는데 이게 리얼 넘버가 될 수 있을까? 먼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걸 보려면 P에서 P의 expectation value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빼보면 되죠. 이게 리얼 넘버면 이게 0이 돼야 되죠. 이거 계산해 보면 dx 첫 번째 게 psi 스타 i분의 h바 d psi dx고 뒤에 있는 거는 빼야 되는데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psi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플러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건 i분의 h바를 끄집어내면 psi 스타 d psi dx psi d psi 스타 dx예요. 이건 전체 psi 스타 psi의 전체 미분이랑 같죠. 체인 룰을 쓰면. 근데 이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요거의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서의 값이죠. 근데 웨이브 펑션을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니까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니까 이게 0이죠. 따라서 P의 expectation value는 real number예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당혹스럽죠. X와 P를 오퍼레이터로 쓴다. X와 P를 오퍼레이터로 쓴다는 게 뭐냐? 그럼 X 곱하기 P는 뭐냐? 오퍼레이터가 뭔지를 알려면 오퍼레이터라는 건 한 함수에 적용했을 때 그 함수를 다른 함수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임의의 웨이브 펑션을 작용해 보면 알죠. 그럼 이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거꾸로 하면 이게 뒤에 함수를 작용하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오퍼레이터의 성질이 뭐냐라고 할 때는 뒤에다 임의의 함수를 한번 붙여보면 알아요. 이제는 다르죠. 이거는 두 개 곱한 거에 미분을 취해야 되니까 요거에만 미분을 취한 게 아니라 체인 룰을 써야죠. 첫 번째 거는 ps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xp 마이너스 px는 우리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x와 p의 컴마를 하고 양쪽에 브래킷을 써서 다음과 같이 쓰고 우리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뮤테이터라고 불러요. x와 p의 커뮤테이터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오퍼레이터로 바꾸는 순간 미분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이게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되죠. 이게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 임의의 함수를 적용해.
그럼 위에 있는 걸 보면 되죠.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죠. 빼는 거니까 요게 서로 캔슬이 되고 요거만 하는데 빼는 거니까 IH가 푸사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이미 아비트러리한 푸사이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푸사이가 없이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죠. 다음과 같은 걸 우리 X와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커뮤트 한다는 게 서로 바꾼다는 거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X와 P, 다음과 같이 두 개를 해서 IH바가 나오는 경우, 우리 이런 걸 카노니컬, 뭐 전형적이라는 뜻인데, 카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꿔서 적용하면은 H바, IH바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고전적인 극한은 물체의 사이즈를 크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H바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에요. H바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은 이게 0이죠. X와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0이라는 거는 작용하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넘버일 때 그렇죠. 두 개가 미분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 probability amplitude라고 얘기를 해서 expectation value를 보니까 모멘텀의 expectation value를 보고 보니까 모멘텀 대신에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미분으로 다음 같은 미분으로 바꿔서 오퍼레이터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끄집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거 X와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뭐냐 라고도 물으지만 이거를 X와 P의 엘지브라가 뭐냐 라고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X와 P의 엘지브라는 X와 P의 커뮤테이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기는 용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구체적인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해서 오퍼레이터를 구하고 오퍼레이터 X와 P의 엘지브라를 다음과 같이 유도했어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기술할 때 양자역학을 X와 P가 넘버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X와 P는 다음과 같은 엘지브라를 만족한다고 치자 라고 정의하는 순간 양자역학이 전부 다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엘지브라를 정하면 그 시스템의 모든 다이내믹스 혹은 피직스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왔지만. 그럼 이건 뭐냐? 그럼 XP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냐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오퍼레이터를 고른 거예요. 얘기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죠. 처음엔 이렇게 해서 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얻었지만 양자역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양자역학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게 하이젠버그가 본 소위 매트릭스 미케닉스를 본 거예요.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우리 흔히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에 대해 다른 전형적인 예가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커뮤트하지 않죠.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정의하는 경우. 그래서 처음 시작을 요거에서부터 양자역학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했잖아. 근데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가장 어떤 거라도 좋아요. 꼭 요게 아니라 딴 것도 좋아. 내가 낸 숙제에서는 딴 걸로 고를 경우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딴 거가 돼도 요거만 만족하면 어떤 오퍼레이터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상수를 더 더해도 괜찮아요. P 오퍼레이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집어넣어도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죠. 그러면 그것도 좋은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특별한 x는 그냥 x라는 넘버로,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미분기호로 쓰는 거를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의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말이 복잡하다. 말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양자역학을 정의할 때는 X와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먼저 정의해요. 내가 관심 있는 시스템은 이거를 만족하는 시스템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스페이스가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이든 모멘텀 스페이스든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도 이게 항상 맞다고 얘기해요. 맞는 걸로 해요. 근데 우리가 하려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웨이브 펑션처럼 특별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이걸 만족하는 오퍼레이터의 표현을 요 오퍼레이터 X와 P의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레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취하는 스페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나요? 당연히 다르죠.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X와 P의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되냐? 좀 이따 보겠지만 그때는 P가 넘버 P고 X가 모멘텀 P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주어져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중요한 건 요거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을 따집니까? 복잡하게, 머리 터지게. 근데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뭘 볼 수 있죠? 웨이브 펑션을 이용해서 probability amplitude 혹은 probability density에 대해서 피직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가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있을 probability가 얼마냐? 그거 물어볼 때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야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모멘텀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그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쓰는 게 더 좋죠. 그땐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편리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다시 말하면 X와 P의 엘지브라에 있지만 우리가 이걸 문자로 쓰면 피직스는 레프레젠테이션에 있다고 얘기해요. 모든 피직스를 할 때는 스페이스를 정해야 돼. 그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냐 모멘텀 스페이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당한 걸 고르면 되죠.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떤 특별한 걸 골라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편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가장 편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고르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질문을 하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쓰냐? 이제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바꾸는 거야. IH 봐.
d dt psi xt는 이제 여기 있는 게 2n분의 p 제곱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h라고 쓰고 h를 우리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제 보면 오퍼레이터 이퀘이션이래.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거는 psi x가 스퀘어 인테그러블 펑션이면 노멀라이즈가 되고 우리 이볼루션을 해도 psi 스퀘어 xt의 절대값의 제곱을 모든 공간에서 대해서 적분하면 1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한 번 노멀라이즈 하면 계속 그 노멀리제이션은 시간이 지나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코진 스페이스에서만 했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멘텀 스페이스를 봐야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phi p는 우리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dx라고 썼어요. t가 0일 때죠. t일 때는 뒤에 에너지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니까 그거는 퓨리에 트랜스폼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psi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phi p는 뭐냐? phi p는 psi x를 웨이브 패킷으로 만든 psi x 제로를 전개했을 때 특별한 모멘텀 p를 가지고 있는 앰플리튜드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probability amplitude인가? 아직 잘 모르죠. 그걸 만족하려면 phi p가 probability amplitude가 만족해야 될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봐야죠. 첫 번째가 뭐냐면 스퀘어 인테그러블 한가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dp phi p 이걸 보자 이거예요. 이걸 보면 phi 스타 p phi p 대신에 앞에 있는 걸 써. psi x가 스퀘어 인테그러블 한 펑션이면 x와 p에 대한 적분의 순서를 바꿔도 좋아요. 증명하려면 어렵지만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뭐. dx psi x 인테그랄 dp phi p e to the I px over h 바에 이거죠. 물론 psi x라고 쓴 게 x시로.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보면 이게 뭐죠? 컴플렉스 컨주깃만 없으면 이게 풋사의 x0야. 그죠?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하면 풋사 x0의 스타죠. 이게 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풋사의 x0가 노멀라이즈 돼 있으면 phi p도 노멀라이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퓨리에 트랜스폼도 말로 하면 우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파르시바이즈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단 노멀리제이션 프로퍼티는 만족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코디넷에서 우리 어떻게 썼냐면 내가 T가 0인 거는 네가 T가 0일 텐데 T가 0인 거는 우리 쓰지 않고 당분간 쓰기 귀찮으니까 X도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은 양인데 이거는 i분의 h바 ddx t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psi x 대신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써. 다음같이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x로 미분하는 거야. 근데 x의 디펜던스는 쭉 가다 보면 x가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h바분의 ip가 나와. h바분의 i는 요거랑 캔슬이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적분 순서를 바꾸면 5p 스퀘어 2파 h바 인테그랄 dx psi 스타 p도 앞에 나와야지. p로 나오고 psi 스타 e to the I px h바. 요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양이죠. 그죠?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썼을 때는 x에 대한 적분 psi 스타 x psi죠.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5p 스타에다 p를 곱하고 5. 그러니까 이 5p의 절대값의 제곱이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probability density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다음 같은 5p는 풋사의 x0에 대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러면 density
density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dp를 곱해야지. 이 probability p와 p 플러스 dp 사이. 이게 단위 모멘텀당 probability로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 아까 coordinate space에서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한 거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쓸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더라?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그렇지. 뭐 coordinate space에서 dp phi p인데 x고 phi p가 뭐더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지금 한 거예요. x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나? 이 뒤에서 I h 바 ddp 이렇게 하면 되죠. 요 뒤에 있는 양을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i분의 h바 곱하기 x인데 ih바를 없어지고 x만 남죠. 이게 x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 그 다음에 다시 요걸 phi p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일반적으로 f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쓰면 fx로 나오는 x 대신에 이 오퍼레이터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우리 앞에서 조금 아까 강의 첫 부분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x라는 오퍼레이터와 p라는 오퍼레이터의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representation은 x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x와 p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구하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뒤에다가 이무의 함수, 모멘텀의 함수, 이무의 모멘텀에 대한 함수를 놓고 이걸 계산을 하면 IH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x와 p가 IH바라는 거는 일반적인 x와 p의 엘지브라고 그거를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은 p가 x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x가 p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선택이에요. 자, 이제 다 봤어. 이제 웨이브 펑션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을 이제 다 했어요. 웨이브 펑션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을 다 했으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챕터 3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물리적으로 재미있는 포텐셜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풀기 전에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수학적인 특징을 좀 먼저 보고
첫 번째,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먼저 끄집어낼 텐데,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퀘이션,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x와 t의 함수인데, t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아까 오퍼레이터라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를 explicitly 써. 이걸 우리가 h라는 오퍼레이터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그래서 우리 이 포텐셜은 우리 당분간 물론 나중에 일반화를 할 수 있지만 리얼 타임 인디펜던트,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공간에만 의존하는. 시간에 의존하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간에 인디펜던트한 포텐셜 에너지 B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이퀘이션 어떻게 푸냐? 한쪽은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이고 한쪽은 공간에 대해서 2차 미분이.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보지 뭐. t에 의존하는, 시간에만 의존하는 함수 t, large t, x에만 의존하는 함수 u, 이렇게 한번 써보지 뭐. 그럼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x와 t의 함수와 t만의 함수의 곱과 x만의 함수의 곱으로 쓴 함수들의 집합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함수는 가장 일반적인 함수의 부분 집합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적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고서 시작하나요? 그러면 다른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전부 다 버리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 사기인 것 같은데요? 누구나 들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이 듣는 학생 중에 수학과 학생들도 있잖아. 여기서 수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지. 수학자들이 한 기여가 뭐냐면 수학자들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나오면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의 관점은 달라요. 수학자들의 첫 번째는 이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이 존재하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존재한대. 존재한 걸 찾으면 그 함수는 유니크하냐 유일하냐 유니크하냐. 수학자들은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제예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면 그래서 existence theorem이랑 uniqueness theorem을 제일 먼저 증명을 해요. 물리학자는 어떻게 보지? 수학자들이 여기다 존재하고 유니크하다며. 솔루션은 뭔데?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데? 솔루션의 특징이 뭔데? 이거가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 교수님 이거 사기인데요? 그래 사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봐. 그래서 이거가 만족하는 t와 u를 구했다고 치자. 근데 수학자들이 그게 유니크하대. 그럼 찾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위에 있는 식은 파셜 데리버티브가 이제는 t만의 함수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디너리 데리버티브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ux 다음과 같이 됐죠. 양변을 u 곱하기 t로 나눠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게 사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이런 여러 종류의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곱으로 나눠 쓰는 테크닉을 separation of variable이라고 불러요. 내가 말한 사기를 수학에서 고상하게 이름 붙인 거죠. 다음과 같이 썼어.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왼쪽은 시간만의 함수야. 오른쪽은 공간만의 함수야. 그게 어느 시간에나 어느 공간에서나 이 관계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수해야 돼. 이거 상수해야 돼. 이게 상수라는 거죠. 상수를 2라고 써. 그냥 상수예요. 2.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됐죠. separation of variable을 한 거의 문제의 특징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상수 플러스 두 개의 independent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에 의존하는 거, 요 식에서 양변에 t를 곱하면 ih바 dt t는 some constant 요거를 요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h바분의 마이너스 i가 되고 적분하면 되죠. 요거 적분하면 로그 t고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u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x만의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time independent 시간은 따로 분리됐으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혹은 이 앞에 있는 게 h 다음과 같은 식이죠. 이거 재미있는 식이죠. 오퍼레이터는 함수를 다른 함수에 대응시키는데 이 안에 미분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u도 특정한 값을 가져야 되지만 e도 특정한 값을 가져야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은 특정한 u, 특정한 e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그 특정한 u를 아이겐 펑션, 특정한 그때 만족하는 특정한 값을 e를 아이겐 밸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런 형태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나온 솔루션은 어떻게 쓰죠?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특정한 이 값에 대해서. 물론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가능한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웨이 패킷으로 전부 다 더할 수 있죠. 이건 그 중에 하나.
중에 한 모드만 골라서 쓴 거예요. 아이겐 펑션만 골라서 쓴 거예요. 다시 써야 되겠다. 요거를 쓰면 요거에 대한 CE 적당한 코에피션트를 붙여서 전부 다 더하면 되죠.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가능하니까 그 코에피션트를 적당히 붙이는데, 물론 2가 디스크리트하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값이면 서메이션을 하고 2가 연속적인 값이면 이거를 적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또 하나 나타나는 질문이 있죠. 이 에너지가 포텐셜을 V 플러스 V0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상수만큼 옮겨.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요 식에서 V 대신에 V 플러스를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상수인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적당한 상수를 더하면 아이겐밸류가 마구 바뀌지 않나요? 그렇지. 그렇지만 그때는 시간에 의존하는 양을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아까 2였었죠. 2에다가 V0를 더 더해. 그러면 여기 있는 상수가 여기 아니라 이렇게 되죠. 여기 없죠. 없는 원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으로 돌아오는 거죠. 헷갈리죠.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포텐셜을 임의의 상수만큼 모든 영역에서 더해주는 거는 더하지 않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변하지 않고 다만 그 변한 양만큼 페이스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변화가 없고 요 더한 것만큼 페이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u ex에다가 e to the minus i et over h 바 e to the minus i v0 t over h 바죠. 그 다음에 이걸 적당한 C2로 더해. 이거는 에너지에 상관이 없으니까 서메이션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이건 오버올 페이스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피직스를 볼 때는 웨이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을 보는데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건 항상 없어지죠. 내가 지난번에 강조한 것처럼 오버올 페이스는 피직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렐러티브 페이스가 피직스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스탄트 에너지가 더하는 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수만큼 더하는 거는 오버올 페이스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데 포텐셜이 이 조건, 리얼하고 타임 인디펜던트하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separation of variable을 써서 타임 디펜던트, 시간에 대한 의존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다만 요 이퀘이션, 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는 거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푸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에 수학과 학생이거나 수학에서 리니어 엘지브라를 들은 학생은 이거 전부 다 리니어 엘지브라 얘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리니어 엘지브라로 전부 표현돼. 그 수학적인 체계가 리니어 엘지브라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그러면 이걸 듣기 전에 지난 학기에 리니어 엘지브라를 수학과에 가서 들을 걸. 이게 학생들의 고질적인 병폐야. 내가 무엇을 알아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왜 그러지? 강의 시간에 배우면 되잖아. 그걸 왜 미리 예습을 한 다음에 그걸 해? 내가 리니어 엘지브라를 배워야 양자역학을 공부할 수 있다. 생각을 바꿔. 아까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가장 추상적인 X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구한 것처럼 사고의 전환. 양자역학이 전부 다 리니어 엘지브라라며. 그럼 양자역학을 들으면 리니어 엘지브라를 공짜로 먹고 들어가네? 그럼 리니어 엘지브라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주 긍정적인 태도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모든 게 리니어 엘지브라를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리학과 학생들은 모든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양자역학에서 배워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계속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오퍼레이터, 아까 말한 것처럼 오퍼레이터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한 함수를 다른 함수에 대응시키는 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룰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오퍼레이터가 이게 O라고 하면 O에다가 어떤 이무의 함수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fx에다가 x제곱을 더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그 함수의 제곱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오퍼레이터죠. 혹은 또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냐면 제곱만 하지 말고 미분한 다음에 제곱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오퍼레이터죠. 뭐 오퍼레이터의 예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미분하고 자기 자신의 이걸 빼라. 혹은 뭐 상수배, 상수 람다만큼을 곱해라. 혹은 또 그런 것만 있나? 적분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양자역학에서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만 생각할 거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게 뭐냐? 어떤 함수에다가 오퍼레이터를 작용한 결과가 있으면 그 함수의 상수배를 했을 때 나온 결과는 그 함수를 변환시키고 상수를 곱한 거랑 같고. 그럼 리니어 컨비네이션, 예를 들어서 F1, X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L이라고 쓰면 이거는 F1X.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우리 좀 더 일반적으로는 A와 B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런 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F1과 F2를 적당히 더해서 앞에 개수를 적당히 더해서 이거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정의란 이렇게 하면 F1에 작용한 거에 A배, F2에 작용한 거에 B배.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오퍼레이터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내가 여러 개를 6개의 예를 들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야.
왼쪽에 있는 건 안 그렇죠. 여기다가 두 개를 더하면은 a 플러스 b의 x제곱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그래서 리니어하지 않으니까 넌 리니어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리니어 오퍼레이터만 볼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쓰면, 지금 이렇게 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h바 제곱 2m d 스퀘어 dx 제곱 플러스 b라는 거에 ux를 오퍼레이트 했는데, 요거는 a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도 우리 요걸 보면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2차 미분이 있어서 넌 리니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붙인 함수를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그게 각각의 저 오퍼레이터 앞에 이렇게 상수로 나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오면 우리 요거를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도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무거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거 굉장히 희한해요. H라는 게 아까처럼 미분 연산자도, 미분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도 있고 다 이렇게 이걸 오퍼레이터를 했는데 자기 자신에 비례해. 그런 함수 드물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걸 아이겐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무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그 값을 아이겐 밸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넬로지를 들면 R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C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 C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이 콘 위에 있죠. 자, 회전을 하면 원래 있는 벡터랑 달라지죠. 물론 2파이의 정수배일 때만 같아지지만 일반적으로 임의의 각도를 회전하면 원래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오퍼레이션을 R이라고 하면, 회전 매트릭스 쓰면 이건 일반적으로 R이랑 같지 않죠. R이 C축을 중심으로 한, G축을 중심으로 파이만큼 회전을 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같을 수 있지만,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죠. 언제 성립하죠? 우리가 로테이션 하려는 벡터가 Z축으로 있으면, 로테이션을 하면 원래 거랑 똑같죠.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 해당되죠. 이것도. 이건 매트릭스이긴 하지만 오퍼레이터랑 뭐 매트릭스랑 대응을 시키면, 이거 회전인 경우에는 회전을 시켰는데 임의 각도로 회전을 시켜도 자신이 되는 벡터는 임의 벡터가 아니라 특별한 벡터만 가능하고 그거의 아이겐밸류가 1이죠. 이 로테이션과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다음과 같은 어넬로지가 성립해요. 왜 성립하냐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R 벡터가 있으면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다시 말하면 거리가 각 코오디네이트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소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가
뭐 회전에 대한 규칙, 우리 이런 걸 다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배우겠지만 요 웨이브 펑션이 있는 공간, 우리 여기서는 단위 벡터가 x축에 x 햇, y축에 y 햇, z축에 z 햇이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그 x 햇, y 햇, z 햇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아이겐 펑션은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로 만들어진 공간, 그 추상적인 공간이죠. 함수로 만들어진 공간을 생각해. 공간을 생각한다는 건 항상 스칼라 프로덕트를 줘야 되는, 이너 프로덕트를 정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좀 이따 얘기하고, 요게 각각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추상적인 공간에 요게 정확히 나와 있는 벡터, 요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임의의 벡터에 해당되는 어넬로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펑션이 있는 스페이스를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처음부터 복잡해하면 잊어버려도 돼. 왜냐면 한 달 후에 다시 다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특성이 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 요걸 보면 3차원에서 로테이션인 경우에 로테이션에서 특정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려면 특정한 벡터,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한 아이겐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음향 효과. 오. 자,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부터 이거 불러면 힘드니까 가장 쉬운 예. 어지미스 앵글 파이에 대한 미분, i를 붙인 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죠. 이거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구하려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에 대한 여기서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구하나? 근데 그냥은 못 구하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으면 반드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지. 우리 어즈미스 앵글에 대해서는 한 바퀴 돌리면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싱글 밸류를 가지려면 다음 같은 걸 만족해야 되니까 다음 같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풀죠? F로 나눠 양변을 적분을 해. 엑스포넨시에이트를 하면 아이겐 펑션은 구했죠. 물론 앞에 있는 노멀라이즈는 우리가 적당히 하면 되고 노멀라이즈는 여기 조건이 아직 안 주어졌고 아이겐 밸류는 아직 못 구했지. 아이겐 밸류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결정해요. 어떻게 되죠? 이게 1이 돼야 되죠. 람다가 어떻게 돼야 돼? 인티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다음 같은 예를 우리 요 이퀘이션을 풀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가장 제너럴한 웨이브 펑션 솔루션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시간에 대한 의존하는 거는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퀀텀 넘버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쓰고, 디스크리트한 것과 컨티뉴어스한 게 다 있으면 컨티뉴어스한 거는 적분으로. 아이씨.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의 바운드 스테이트를 나타내주는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앞에서 구한 보어 모델에서 구한 거.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바운드 스테이트가 아닌 경우에는 프리 파티클처럼 되니까 컨티뉴어스한 웨이브, 플레인 웨이브를 쓸 수 있으니까 하고 전부 다 더해줘야만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것만 얘기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지.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양자역학에서 시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예의 첫 번째는 infinite potential well이에요. 물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건 인피니트가 나온다는 건 피지컬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어떤 거냐면 포텐셜을 그리는데 제로와 A 사이에서는 포텐셜이 0이야. 바깥에서는 무한대야. 무한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무지 크면 되지 뭐. 에너지는 작은데. 다음과 같은 곳에서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포텐셜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 다음 같은 것. 고전적으로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0 이상인 에너지, 음수인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죠. 0 이상인 전체 에너지를 가지는데 호환해서 왔다 갔다 하지. 그죠?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되냐? 이 포텐셜을 인피니트 포텐셜 외를 요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처럼 바깥에서는 무한대. 입자가 요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UX는 X가 음수거나 X가 양수일 때는 A보다 클 때는 0이에요. 왜 그러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 그냥 슈레딩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면 U는 스퀘어 인테그러블한 함수야. 어떻게 생겨도 이거는 파이나이트 하죠. 이것도 파이나이트 하죠. 이게 무한대야. 무한대가 유한인 거랑 서로 같을 수 있나?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U가 0일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U가 0이에요. 이 바깥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0이야. 그거를 요 극한까지 올 수 있죠. 요 경계까지. 그래서 X가 0이나 A에서도 웨이브가 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려면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 하죠. 그 안에서는. 그 다음에 이걸 풀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이야? 요 안에서는 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죠. 고전적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음수면 여기 E가 음수, E를 자꾸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에너지 같아 보이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에다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거니까. 에너지가 음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음수가 돼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거 에너지가 양수일 때만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푸니까 우리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아. 웨이브 펑션을 풀 때는 에너지가 음수이면 요거를 마이너스 카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음수니까 음수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면
이거는 솔루션이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카파 x예요. 그죠? 보면 다 알죠? 이렇게 써도 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카파 x나 하이퍼볼릭 코사인,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카파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x가 제로일 때 제로인 걸 만족하면 이건 안 되죠. x가 제로일 때 1이니까. 요거만 있어. 이건 x가 제로일 때 제로죠. 그렇지만 이 함수는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스 하는 함수예요. 단조 증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a에서 다시 0으로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양쪽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해요. 여기서 0이었다가 증가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실레이팅 펑션이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에너지가 음수는 없어요. 에너지가 양수야. 에너지가 양수면 그 양수를 다음과 같이 써요. 너무나 많이 본 식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계속 봤던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죠. 이 식은 여러분들의 솔루션도 너무 잘 알고 있어. sin kx 아니면 코사인 kx야. 그죠? 가장 일반적인 건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sin kx b 코사인 kx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봐야지. x가 0일 때 0이어야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0이려면 b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a sin kx야. x가 0일 때 0. 근데 또 하나 있잖아. x가 a일 때도 0이어야 되죠. 라지 a가 0이면 안 되지. sin ka가 0이어야 되지. 따라서 k는 a분의 n파이. 정수배. 그때 우리 이렇게 항상 쓸 때 n이 얼마인가를 잘 봐야 되죠. n이 0이면 k가 0이네. k가 0이면 웨이브 펑션이 0이죠. 그럼 이 안에 웨이브 솔루션이 0이죠. 트리비얼 솔루션이죠. 입자가 없을 때죠. 우리 그건 생각하지 않아. 입자가 있을 때를 봐야 되니까. 1. 음수인 경우는 n이 음수면 음수도 쓸 수 있지 않나? 그렇지만 n이 음수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sin 마이너스 kx는 마이너스 sin kx죠. 그건 우리 인디펜던트 솔루션이라고 하지 않죠. sin k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인디펜던트 솔루션은 n이 포지티브 인티저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에너지의 아이겐 밸류가 결정이 돼. 왜? 왜냐하면 K가 뭐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E는 특별한 N에 대해서 2N분의 H바 제곱 K 제곱인데 K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문제에서 아이겐 밸류를 구했어요. 아이겐 펑션을 구했냐? 아직 안 구했지. A를 안 구했잖아. 노멀리제이션을 봐야 되죠. 노멀리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장 간단한 예에서 나타나는 아이겐 펑션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그게 꼭 이 특별한 경우 인피니트 포텐셜 1차원의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만의 아이겐 펑션들의 성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에서 만족하는 아이겐 펑션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하는가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강의 끝.